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저희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처음 만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 맛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테니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불금을 만들어준 남자 레오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금요일의 남자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오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가 될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대신에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레오 전문가님께서는 9시까지 함께 주실 예정이니까요. 그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매일매일 쏟아지는 시황 전략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도 잡아주시니까요. 함께 하셔서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을 통해서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레오 전문가님의 한 줄평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뉴스에 집중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거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요즘 시장이 뉴스에 집중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이 관련 네.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관련 뉴스는 지속적으로 저는 확인이 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평은 뉴스에 집중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이슈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러시아 디폴트 우려 완화, 두 번째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작, 세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네.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네. 러시아 디폴트 우려 완화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예, 네, 이자를 달러로 그렇죠. 내면서 해소가 되는데 이게 3월 달에도 세 차례나 있습니다. 네. 21일, 28일, 31일 그렇군요. 이렇게나 있고 또 4월 달에도 있고 5월 달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해소가 된 거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25bp로 시작해서 총 7번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재료 소멸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1월 달부터 나왔던 이슈라 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제로 금리일 때 이렇게 대형주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종목들이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그리고 네. 세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평화회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무려 4번이나 있습니다. 또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라고 얘기도 나오고요. 네. 예, 웃기지 않아요?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평화회담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만간 두 나라가 지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만간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장의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뉴스나 호재의 이제 주식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서 이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승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를 집중적으로 파야 됩니다. 그리고 네. 만약 그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과거의 뉴스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부각되는 뉴스가 요즘에 많아요. 그래서 선침의 전략으로 기존에 부각은 됐었지만 부각이 안 됐었지만 그런 네.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저는 시장을 대응해서 나갈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해주는데요.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제가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레오 전문가님께서 이제 이런 뉴스에 굉장히 대처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톡방에서 또 수익률도 인증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 한번 자랑 한번 이 타이밍에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률 제가 2월 달부터 가장 외쳤던 거 바로 네. 원전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저는 한신기계를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을 때 그때는 상한가를 갔어요. 네. 맞아요. 상한가 가기 전날 제가 이 카톡에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노란톡방에. 그러네요. 네. 원전 관련주든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다 오늘.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상한가 안착하면 그때는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간다. 라고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오늘자 이제 공식 수익률이 오늘 상승하면서 95%까지 갔었어요. 와, 정말요? 네, 95%까지 네.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증도 해주시는 분들도 그러네요.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흐름, 그리고 테마의 흐름, 그리고 테마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 이렇게 100%짜리 가는 종목도 네. 10%만 먹고 안 나오고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개인들. 맞아요. 내가 팔면 종목이 더 간다. 맞아요. 이런 분들은 테마의 흐름이나 테마의 크기를 잘 몰라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깝다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코세스 종목입니다. 이 코세스가 뭐냐? 얼마 전에 로봇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상승했던 맞아요. 모습이 나왔었죠. 네. 그때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 그리고 그쵸. 메타버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로봇 관련주를 안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로봇 관련.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전날 시외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다. 이건 분명히 갭 뜨고 상승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종목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집중적으로 봤죠. 네. 그 중에서 코세스라는 종목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코세스가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네. 언제 올랐냐? 네. 바로 삼성전자에서 메타버스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은 올랐다. 네. 시장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트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코세스. 코세스 우리 톡방에도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때 8월 달 이때도 메타버스 때문에 올랐고 네. 이때도 1월 달도 올랐습니다.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이날 3월 17일 날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네. 노란 톡방에서 이제 13,000원 때부터는 이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수익을 네. 보셔도 된다. 그리고 종가에는 어느 정도 하락했던 모습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이런 정확한 타점이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6.56% 수익을 만들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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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잘 여기까지 하시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 레오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매번 내주고 계셔서 시청자분들께서도 톡방에 참여를 하신 분들은 맨날 이제 수익률 인증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익을 또 내고 싶으시면 레오 전문가님의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읽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에 방송 중에
후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9시에 방송이 끝날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우리 레오 전문가님의 이러한 종목들 이야기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을 알아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렵거든요. 같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으셔서 수익 인증도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클래스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 전문가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바른손 E&A 종목 나왔습니다. 카카오 제작 영화에 300억 원대 투자 소식에 오늘 8%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8.87% 상승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전거래 대비 125원가량 오르면서 1,53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바른손 E&A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화 투자를 되게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기생충이란 영화 아시죠? 아, 네. 네, 봉준호 감독님의. 네, 거기에 투자했었군요. 그때 여기 이 회사가 투자를 해서 네.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손 E&A가 카카오 제작 영화에 300억을 투자한다. 이거 봤을 때 제가 또 한 번의 대작 영화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카카오 뭐 엔터 밑에 이병헌도 있고 아이유도 있고 뭐 네, 대단한 맞아요. 고수도 있고 네.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어떤 영화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예상되는 건 이병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바른손 뉴스는 어제 부각이 되었습니다. 네. 어제 부각이 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재차 다시 뉴스가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때 보세요. 이때 6,000원까지 갔던 부분. 그러네요. 네. 이때가 언제냐? 기생충 영화가 아. 아카데미에서 네. 상을 받았을 때 네.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 영화가 대박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또 한 번 저렇게 올라가죠? 네, 올라가겠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입은 약간 고려해볼 만하다. 네. 그 말은 뭐냐? 영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가 나와야 됩니다. 누구랑 찍냐? 감독이 누구냐? 그쵸.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회사는 점점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이병헌이 딱 공식적으로 나온다면 네. 대박이죠. 네. 네. 그런 부분. 또 감독도 봉준호면 또 대박입니다. 더 대박이죠. 네, 왜냐하면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이 네. 바른손 E&A에서 나온 부분이 봉준호 감독이랑 영화나 드라마를 더 지속적으로 하겠다, 같이 제작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에선 더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네, 만약에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수익은 한번 챙기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네. 어느 정도 하락이 되고 이 영화가 언제 개봉이냐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 300억짜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작 기간이 1년 정도 더 걸려요. 네. 그리고 또 대박 영화니까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약간 주가는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네. 네, 지금은 그냥 투자만 한다는 걸로 이슈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니까 단기적인 시세를 챙기시고 나온 다음에 주가가 다시 저가권이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른손 E&A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K카가 올라왔네요. 네. 역시 정부의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소식에 오늘 중고차 관련주들 또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K카 종목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3.80% 상승을 했고요. 31,400원 선에 일단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K카 어떻게 보셨을까요? K카 저 아침에 제가 되게 의아했어요. 네. 왜냐 이거를 코멘트를 남겨드렸습니다. 이제 네. 현대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니까 K카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네. 근데 웬걸 시장은 그러게요. 너무 장 초반에 너무 많은 상승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종가로 보시면은 약간 음봉 그러네요.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중고차 시장이 커지면 이 K카가 먼저 선점을 했으니까 약간 이득을 볼 수는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현대 기아가 뭡니까? 그렇죠.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니까. 네,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 하면 약간 인식이 안 좋아요. 어떤 인식이 안 좋은데?
막 허위 매물, 맞아요. 막 그리고 사고차 아니야? 속여서 그쵸, 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한데 대기업이 진출을 하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케이카는 이제 어느 정도 약세가 될 수도 그러네요.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좀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래서 네. 노란톡방에 저는 그렇게 멘트를 남겼습니다. 음, 케이카 같은 경우는.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 네, K카까지 한번 차트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보시면은 네. 윗꼬리 닮고 이렇게 하락 그러네요.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시가 대비. 근데 그 대신 전일 대비에는 3% 정도는 올랐어요. 4% 네. 정도. 예.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저는 부각이 될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단기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저는 케이카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롯데 렌탈이나 차라리 오토앤이 더 매력적이다. 이런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걸로서는 오토앤이나 롯데 렌탈이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카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내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세종메디칼 종목 올라왔습니다. 제넨쉘의 이 코로나19 임상 시험 심사 통과 소식에 오늘 또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8%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5,51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세종메디칼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에 제넨셀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넨셀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개발 중에 있는데요. 네. 이게 국내 인상 2상이랑 3상은 시약처에서 승인도 해줬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다라고 네.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를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요? 네, 물론 네. 수익을 오늘 챙기고 나온 종목인데 네. 왜 부정적으로 봐서 오늘 팔았냐? 네. 코로나가 이제 어떻죠? 이제 점점 엔데믹 선언이 올 거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왜냐 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사항을 알아야 돼요. 네. 그때는 엄청 위험했습니다. 음, 네, 사람도 중증 환자나 이런 부분도 맞아요. 많았고 네. 걸리면 되게 힘들었죠. 그렇죠. 또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증 환자나 이런 부분에서 적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치료제로 선뜻 갈까라는 네. 부분도 있고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증가하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줄어들고 줄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전 세계로 기준 따지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하루에 4명 중에 1명은 한국 사람이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한국 와, 사람 비중이 그렇군요. 많고 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치료제 관련주들을 왜 부정적으로 보냐. 네. 진단키트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키트를 많이 팔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냥 네.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뭐 신풍제약, 네. 일동제약 뭐 이런 부분, 현대바이오 네.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아직 돈도 못 벌었는데 기대감으로 주가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치료제 관련주들이 요즘 상승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현대바이오가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 뭐 신풍제약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저는 세종메디칼을 어떻게 생각했냐? 차트를 제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세종 메디칼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네. 이날 갑자기 바닥권에서 상승을 했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조금 물려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근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왜냐? 치료제 관련주나 바이오 관련주들은 하락이 돼도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할 타임만 노리면 됩니다. 네. 네, 그게 제약 바이오 스타일이에요. 매매하실 때 스타일. 좀 하락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때쯤 들어가서 하락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바닥권에서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전에 막 신풍제약이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건 한 번에 더 상승 여력은 있다. 있다라고 이제 카톡방에 말씀드렸죠. 노란톡방에. 네. 그리고 나서 주가한테 좀 빠졌어요. 근데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네. 정리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세종메디칼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저는 상승은 할 수는 있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제 불각 이슈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너무 좀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한번 대표적인 게 신풍제약이니까 한번 네. 말씀해 이어서 한번 드릴게요. 살펴봐 주시죠. 네, 이것도 저번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모습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진짜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네, 있고요. 맞아요. 이제 바닥권에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개발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나오겠다. 근데 정작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파급력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개발한 시간도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나올 거예요, 이번 연도에. 근데 이거를 많이 찾을까? 예. 그리고 이때 개발했을 때는 그 델타나 아니면 그쵸. 네, 초기 코로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제였는데 이 오미크론에 이게 접목이 될까라는 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들은 이제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면 정리하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세종 메디칼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네. 신성통상 종목입니다. 리오프닝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3%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종가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3.98% 오름세 또 기록을 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150원 오르면서 3,915원 선에 마무리가 된 신성통상입니다. 네, 신성통상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네. 리오프닝 수혜주입니다. 의류 업종에 있고요. 네. 대표적인 브랜드가 탑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탑10 혹시 그렇군요. 아시나요? 그렇죠. 그 이마트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 예, 많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때 약간 반일 운동이 나왔을 때 유니클로를 입지 말자라는 맞아요. 분위기가 되면서 이 탑10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됐어요. 네.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2년 사이에 그래서 매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맞아요. 50개나 줄었고 네. 근데 탑10은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제대로 받으면서 맞아요. 매출액이 상승하는 부분도 생겼고요. 네. 근데 요즘에 또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보복 소비.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옷을 많이 사 입을 거다라는. 왜냐? 나들이를 가려면 이제 새 옷을 입고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류 관련 업종이 부각이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신성통상을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뭐냐. 네. 이게 경영 승계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렇군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경영 승계가 이루어지면 네. 주가가 상승이 어느 정도 해요. 아. 예, 그런 부분을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파악을 해서 들어가야 되냐? 네. 예, 이것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방송 중에. 어떤 대표이사가 네. 나이가 많다. 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많이 지켜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예, 어떤 일이 생기냐? 네. 바로 이제 아들한테 경영권 승계가 그렇겠네요.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럼 네. 아들한테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주가는 잘 가요. 네. 왜 그럴까요?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왜 그럴까요? 네. 그런 이유가 약간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아니요, 건가요?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그렇군요. 맞아요. 주가가 너무 높으면 네. 세금도 많이 낼 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런 네. 부분도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는지 네. 근데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면 네. 되도록이면 주가는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대표적인 업종으로 대원 미디어가 생각나고 아. 삼리식품, 네. SPC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상승세가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신성통상. 네, 신성통상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 그러네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네. 3,000원대. 이때예요. 이때. 네. 일본 반일 얘기가 나오고 아, 했을 때 네. 상승했던 부분을. 그러네요. 네, 그 이후로 이젠 회사는 매출이 터지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네. 이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수혜를 보는 거. 테마 종목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처음엔 상승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이 매출로 만들어 버리면 주가는 다시 기대감보다 더 큰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저는 상승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알짜배기 종목,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네.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스파 브랜드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유니클로를 제치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 진입은 저는 바로 진입해도 될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네. 4,000원 이하 자리는 괜찮다. 왜냐, 이제 1분기 매출이나 이제 2분기 매출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저는 더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름에 더 옷을 많이 사요, 남자들이 특히. 그래요? 왜 그럴까요? 땀이 많이 나서. 땀이 많이 나서 남자들이 은근히 여름에 옷을 더 많이 삽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의류 업종은 약간 여름은 비수기예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네. 투자를 꺼려지는데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까지 겹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네. 이 상반기는 리오프닝 때문에 올라갈 거고 하반기는 이제 의류 업종들의 피크죠. 네, 겨울옷부터는 이제 매출이 다릅니다. 맞아요. 여름 반팔은 막 솔직히 막 3만 원도 있고 한데 그쵸. 이제 외투나 이런 부분 막 10만 원 넘어가는 부분도 그쵸. 있고 비쌉니다. 그래서 의류 업종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더 실적이 좋은데 이번 상반기는 리오프닝 수혜를 받아서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신성동상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꿀팁까지 전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에브리봇 종목입니다. 새 정부 기대감에 또 로봇 관련주들이 힘을 받으면서 에브리봇도 역시 같이 가는 모습 나타내줬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29% 올랐습니다. 전거래 대비 4,900원 오르면서 48,300원에 문을 닫은 상황인데요. 네, 에브리봇 어떻게 보셨을까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에브리봇. 네. 제가 집에 물걸레 청소기가 있는데 네. 그 제품이 에브리봇 제품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좀 네.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게 2020년 1월에 삼성전자 OMD로 공급하면서 전량 수출을 했어요. 또 네. 아마존에도 입점도 했고요. 네. 에브리봇의 좀 장점이라는 게 이게 삼성이나 LG 약간 이런 제품보다 좀 저렴해요. 네. 그리고 성능도 괜찮고 이런 부분이 있고 요즘에 또 로봇 관련해가지고 되게 핫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오늘도 같이 갔잖아요. 네, 핫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에브리봇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네.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에브리봇까지 한번 차트 봐주시죠. 네. 로봇 관련주가 이제 어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죠. 개파락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네. 상승한 거는 이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유일 로보티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반 견인을 했다라고 네.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 로봇 관련주들이 다들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네.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실적도 한번 보실까요? 네. 에브리봇. 네, 실적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안 좋은 모습은 나오는데 이제 그때보다 더 기대감은 생겼어요. 로봇 네.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찾다 못 찾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네. 실적 좋은 놈으로 찾을 거면 이 에브리봇이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 있고 네. 이 종목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고 돌파 자리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 자리. 네. 이 자리를 이제 상승세가 나오면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 가격대는 이제 5만 원이죠. 5만 원 선을 이제 돌파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5만 원 돌파할 때 좀 강한 상승세보다는 거래량 없는 상승세로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더 낫다. 네. 한 1, 2% 정도로 해서 조금씩 이 매물대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이 5만 원대 매물대. 왜냐 이때 단기간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그렇군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이 5만 원대 매물대를 어느 정도 만들고 간다면 이 종목을 목표가는 한 6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매수가 네. 매도가가 잡기 힘들다 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면 자세한 전략 말씀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혼자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님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더 좋은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있으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신호 주시고요. 특히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아주셔서 톡방에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고 수익 인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 역시도 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레오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저희 다음 코너에서 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입니다. 이번엔 또 레오 전문가님의 또 어떤 필살기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 인공지능 관련주에 이제 집중할 때다.
네, 라는 인공지능.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네. 요즘 로봇 관련주들이 핫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은 저는 인공지능 관련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인공지능 관련주가 언제부터 부각됐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네. 이세돌 맞아요. 바둑 기사님 아시나요? 맞아요. 네. 그때 그때 알파고랑 알파고, 대결할 네. 때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그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는 좀 그 부각이 많이 못 됐어요. 약간 그런 부분. 근데 요즘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고 네.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 로봇이 뜨고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뜨려면은 이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 로봇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센서나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입력한 그쵸. 대로만 움직이고 네.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인공지능도 생긴다면 이제 영화처럼 혼자서 네, 이제. 터미네이터나 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 해가지고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두 종목 준비하셨나? 히든 종목인 거죠? 네, 아니 히든 종목은 아니고요. 네. 좀 이따 설명해 공유하신 드릴게요. 건가요? 네. 왜 인공지능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냐? 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정경련에서 네. 이제 이 미래 이제 신정부한테 어떤 사업이 가장 지원을 해달라라는 네.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1위가 AI였습니다. 그 그렇군요. 2등이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네. 그 세 번째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네 번째 바이오 헬스, 그다음 로봇, 로봇이군요. 그리고 수소 산업, 네. 2차 전지가 있는데요. 이렇듯이 가장 1등으로 했어요. 정경련에서.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음. 미래 사업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건의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때부터 이전부터 좀 보고 있긴 했어요. 네.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화요일부터 제가 노란 톡방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AI 관련주. 근데 지금 한 박자 놓쳤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네. 이제 엔비디아에서 네이버를 이제 초청을 한대요. 음. 이게 뭐냐 AI 관련해 가지고 네. 세미나를 여는데 거기서 이제 네이버가 발표를 해라. 너네 그렇군요.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해라. 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강자입니다. 네. 이 인공지능이 네이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스피커 같은 거 그거 아니 그런 말하는 것도 있고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광고 보거나 이런 부분 네. 있잖아요. 맞춤 광고가 뜨잖아요. 아. 그 내가 막 필요한 거가 알아서 찾아주고 네네. 예, 이게 다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알아서 생각해서 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런 기술이 거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마인즈랩 첫 번째 마인즈랩. 종목으로 마인즈랩입니다. 네. 이 회사는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고 인공지능 콜센터 뭐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네. 사람을 대처할 수도 있다. 그렇죠. 기존에 로봇이 발전된 이유도 네.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라고 생각해요? 로봇이 다시 한번 로봇이 발전된 이유가 뭐라고 발전된 생각하세요? 이유? 이제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맞습니다. 맞나요? 이게 18년도에 네. 최저임금이 급격도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이제 18년도에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맞아요. 어떤 일들이 생겼냐? 이제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 사업도 증가가 그렇죠. 됐고 네. 이때 LG전자는 뭘 했냐? 네. 로봇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로보티즈나 그렇군요. 로보스타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로봇 관련 사업을 점점 확장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 인공지능도 이제 사람이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왜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맞아요. 또한 어떤 부분이 생기죠?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네. 직장을 못 나가가지고 이제 업무가 마비되는 모습도 맞아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로봇이랑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네. 있고요. 그 회사 중에 저는 마인즈랩이 되게 관심적으로 있어요. 네.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여러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마인즈의 톡방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작년 11월 달이죠. 이때 상장하고 좀 어느 정도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처음에는 되게 좋았죠. 이제 미래 기술이다 하면서 인공지능 사업이라서 올랐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이제는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다시 부각이 받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마인즈랩이랑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두 종목인데 셀바스 네. AI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 보고 간다라는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재료가 갖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봐요. AI. 네. 로봇도 로봇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저는 AI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모습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네. 거의 뭐 한 30% 정도 바닥권에서.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남아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지니까는 좀 떨어지면 좋겠죠. 네. 음. 이쪽 부분 27,000원. 네. 이때가 제일 베스트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와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만약 온다면 노란 톡방에서도 아마 신호가 나갈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다 같이 공략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 기대가 되는 게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상승세가 뭐냐? 바로 바닥권 물량을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해소했다라고 네. 보고 이 상승세 이후로 두 번의 기간 조정이 거치면서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포트에는 AI 관련주 이제 한 개 정도는 담아가야 할 시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셀바스 AI 네. 설명해 다음 드릴게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면 음성 인식, 소리 정보를 문자로 변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음성이나 이런 부분을 텍스트나 이런 부분을 음성으로 바꿔주는 거. 요즘에 막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컴퓨터 목소리로 나오는 뭐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네. 이런 게 텍스트로 된 거를 이제 음성으로 변하는 변환해서 그냥 자동으로.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 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저는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어떤 모습이 나올 거냐.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이어폰 같은 걸로 끼고 있으면 네. 이제 외국인이랑 대화를 해도 자동으로 번역이나 이런 그렇겠네요. 부분도 될 수도 있는 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도 갖고 온 종목입니다. 네. 네, 이 종목도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셀바스 AI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들어가기 다들 겁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때가 언제냐? 이렇게 상승세가 네. 나왔던 게 CES 때 좀 그때도 인공지능이 잠깐 네.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했던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근데 재차 하락세가 나왔어요. 네. 로봇 관련주들은 하락세가 나왔는데 다 올랐죠. 그러네요. 다시 거의 어떻게 보면 다시 전고점까지 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박자 느리게 가고 있다. 지금 이제 중간선밖에 안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네. 근데 저는 이 AI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왜냐? 이제 인건비 오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이다. 그렇죠. 네. 로봇 관련주는 거의 다 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AI 관련주를 갖고 온 부분도 있고요. 네. 로봇 관련주 제가 보고 있는 건 로보티즈를 보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로보티즈. 네. 차트. 이 부분도 1월 달 네.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네. 근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약간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는 로봇 관련주가 좀 높아서 부담되는 분들은 이제는 AI 관련주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2종목 갖고 왔고요. 네. 네. 요즘 시장에 있어서 다들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했던 게 있어요. 네. 원전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포트에 담아가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다 상승하는 모습이 맞아요.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담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필살기에서 마인즈랩과 셀바스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들 톡방에서도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QR코드를 읽으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말해주신 셀바스 AI라든지 마인드넷 같은 종목들 이야기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을 알아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기가 어렵거든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주시니까요. 같이 참여를 하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시면서 수익률을 얻어가시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전문가님 저 더 다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또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톡방에서 많은 이야기들 해주셔서 정말로 수익률을 많이 내주셨어요. 네. 저도 정말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신호를 놓쳐가지고 아직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원전 관련주들 그럼 다음 주에는 갈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다음 주에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다음 주는 이제 단기 상승의 끝이다. 네. 저도 이제 한신기 같은 것도 이제 보유 중에 있고 네. 공식 수익률로는 8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00%까지 본다고 했어요. 근데 약간 더 상승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다음 주에 단기간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이나 이때 물량을 이제 덜어내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직 원전 안 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제가 네. 노란톡방에서만 말씀해 드릴게요. 다들 네.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원전 관련주로 지금 큰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하루에 맨날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은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약간 수급이 꼬여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 수급이 꼬여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이 종목은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네. 종목.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릴게요. 네. 네. 너무 다음, 궁금한데. 그러니까 원전 네. 관련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음 주 이제는 월요일, 화요일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괜찮다. 네.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저는 이제 느낍니다. 네.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95%까지 올랐었어요. 공식 그래요? 수익률이. 네. 근데도 아직 정리를 안 했어요. 네. 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 처음 방송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 네. 노란톡방에서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정리할 예정이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은 좀 단기성으로만 대응을 하시고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갖고 네. 계셔야 됩니다. 그럼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못 드린 게 네. 그 인공지능 관련주도 두 종목만 갖고 왔잖아요. 네. 제가 원래 한 종목이 더 있어요. 더 있으세요? 네, 그 한번, 종목은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예정이고요. 네. 많이 기대하실 거예요. 아, 로봇 관련주 중에 이제 AI라고 하는데 네. 왜 두 종목만 알려줘? 근데 네. 이 한 종목은 약간 히든 종목으로 갖고 온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톡방에서 혹시 소개해 네. 주실 건가요? 톡방에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근데 히든 정보니까 그러면 힌트를 좀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 여기서?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네. 약간 무거워요. 그래요? 네, 그거? 무거워요. 네. 그리고 약간 네. 힌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오늘 한번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 언급하셨어요? 방송에? 네, 네,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리고 약간 네. 대형주예요. 대형주. 다 나왔네. 어떤 그러네요. 종목이었죠? 엔사인가요, 혹시? 예, 엔사 맞습니다. 맞군요. 앵커님 맞췄으니까 네. 이 종목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엔사요? 근데 저는 사실 너무 고점에 사가지고 어. 약간은 좀 고민이 많아서 항상 전문가님한테 제 종목 어떡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엔사 같은 경우에 네. 엔사가 작년 7월 달쯤 이때쯤이 어떤 때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엎치락뒤치락 맞아요. 했던 때입니다. 네. 시총 4위, 5위 뭐 왔다 갔다. 네. 저 그때 이때 되게 외쳤어요. 네이버가 더 좋다. 카카오보다. 그래요? 네. 네. 그때 제가 왜 네이버를 강조했었냐면 네. 네이버는 해외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많이 했어요. 음, 카카오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별로 없었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좋다 강력하게 외쳤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격차가 많이 났죠. 네이버는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지만 카카오는 맞아요. 많이 내려간 모습. 네. 근데 이제 카카오도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언급드렸어요. 이제는 맞아요. 들어갈 때다. 네. 그 왜 들어갈 때냐면 카카오가 이제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음. 해외 진출하겠다라는 네. 강력한 의지가 나오면서 이러면은 네이버랑 잘하면 동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음. 그리고 네이버가
카카오가 잘하는 게 바로 엔터 쪽 사업을 되게 맞아요. 잘합니다. 네. 근데 이제 SM까지 인수를 한다는 그렇죠. 부각이 되면서 네. 만약 SM을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카카오 정말 더 매력적인 맞아요.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그런 걸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알짜배기로 이렇게 수익이나 이런 부분 되게 잘 나는데 네. 예, 막 시장에 부각이나 될 뉴스나 이런 부분은 되게 안 내놓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인공지능 관련주로 네이버를 얘기해 드렸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에서 주최하는 부분에서 네이버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 대형주를 왜 지금 얘기하냐?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상승세를 보면 카카오만 좀 더 올라요. 맞아요. 네이버가 1% 오르면 카카오가 한 2% 오르고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제 카카오로 갈아탈까? 그러니까요. 꼭 네이버랑 카카오 둘 다 들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꼭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맞아요.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저번 주까지는 카카오를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네. 이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이슈가 부각되면은 네이버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이버를 말씀드릴 거고요. 이 종목 이제 나왔으니까 목표가까지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네이버 저도 같은 경우 정말 궁금합니다. 목표가 네. 저는 44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44만 원이요? 네, 근데 길게 봐야 되죠. 종목이 그러게요. 좀 무거운 종목이고 네. 대형주니까요. 이만큼 보고 있는데 기간값도 중요해요. 이런 종목들은. 네. 이 종목은 거의 이번 연도 하반기 하반기까지 봐야 되나요? 네. 네, 이때 지수랑 지금 지수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쵸. 네. 이때까지 네이버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지수도 거의 3,000포인트까지 제가 지수 이번 연도 거의 3,000포인트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이버도 지수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시총 상위 종목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네이버가 44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만족하시나요? 44만 원이요? 네, 만족합니다. 거기까지 그래도 올라와 주면 가격대가 고마울 것 같아요. 얼마나 되시죠?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37만 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오, 네. 다 왔네요. 네, 거의 지금 인고의 시간을 갖고 네. 네,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네,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때 들고 있으면 이때 하락됐을 때 엄청 마음이 아팠겠네요. 네. 저도 그때 이때 왜 하락하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악재가 나온 건 카카오인데 그러니까요. 왜 네이버가 같이 하락을 해? 떨어져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 네. 주주들은. 저도 네이버가 내가 잘 생각하고 있었구나.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좋았구나.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가는 같이 빠지고 있으니까 좀 웃긴 모습이 나왔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저는 진짜 44만 원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나 이런 부분도 말씀해 드릴게요. 네. 손절가는 30만 원. 30만 원. 네. 네. 왜냐? 30만 원을 잡았다. 30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면 분명 무슨가 회사에 큰 악재가 터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터질 거예요. 그러면 이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쉬었다가 들어가는 전략.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4만 원까지 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이버까지 정말 유익한 시간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레오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는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읽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와 매도 신호들 많이들 얻어가셔서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